미국의 한 여성 사업가는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역시 부족함 없이 자랐고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이 졸업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지만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던 딸. 그녀는 하루 종일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을 강제로 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던 아이는 어디 가고 눈빛이 반짝이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클레어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온 덕분에 성공을 이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항상 마음이 쓰이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제 딸이 어쩌죠? 저는 제 딸 애슐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일구며 미국에서 성공했고 덕분에 애슐리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최고급 사립학교, 명문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 삶. 저는 딸이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뭐든 쉽게 가질 수 있었던 아이는 성장하면서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엄마,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춘기의 흔한 고민이라 생각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애슐리는 뚜렷한 목표도 취업할 생각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애슐리, 내 친구들은 다 직장을 구했는데 넌 계획이 있니? 아직 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애슐리는 하루 종일 SNS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관심 있는 일이 생겨도 금방 실증을 냈습니다. 뷰티, 요리, 여행 블로그 운영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단 한 가지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옆에서 보살펴줄 수 있지만 언젠가 제가 사라진 후에도 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까? 저의 성공이 오히려 딸의 미래를 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 미팅을 위해 한국의 HJ그룹 대표와 화상회의를 하던 중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애슐리를 HJ그룹에 보내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게 하면 어떨까? HJ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철저한 업무 효율과 강력한 팀워크, 그리고 한국 특유의 빠른 실행력이 돋보이는 곳이었죠. 저희 회사와도 협력 관계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신중하게 묻자 HJ그룹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미국식 기업 문화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거라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필요해요. 이 아이에게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슐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순순히 한국으로 떠날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왜 한국까지 가야 해? 애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애슐리, 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하고 있어. 시간은 충분히 가졌어. 하지만 넌 계속 같은 자리야. 애슐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한국이라니 난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말도 잘 못해. 거기서 뭘 하라고? 처음엔 어렵겠지만 배워야지. HJ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이야. 거기서 경험을 쌓는다면
내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야.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난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애슐리, 한국에 가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애슐리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이대로 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지금 장난이야? 진심이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더는 지원하지 않을 거야. 엄마, 난 지금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원을 끊겠다는 거야. 너 스스로 선택해. 애슐리는 분노에 차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국하는 날 애슐리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애슐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에서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건 아닐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애슐리를 그저 편안한 곳에 두는 것보다 혼자서도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애슐리가 한국에 도착한 후 예상했던 대로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 동안 초조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고려하며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애슐리, 한국에는 잘 도착했니? 집은 괜찮니? 출구는 무사히 했어?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 대한 반항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몇 주가 지나도 애슐리는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견디다 못해 HJ그룹의 대표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공식적인 미팅을 핑계 삼아 가벼운 인사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슐리는 어떻게 지내나요? 순간 상대방이 말을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적응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업무 스타일이 그녀에게는 너무 빠르고 엄격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 걱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일단 업무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한국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한데 애슐리는 처음엔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의 속도가 빠르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반면 애슐리는 여태까지 그런 환경에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업무는커녕 도전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 한국식 기업 문화가 버거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나요? 네. 사실 초반에는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몇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슐리는 과거에도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다가도 금방 실증을 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포기해버리지는 않을까? 한국이 낯설고 힘들다고 도망쳐버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저는 애슐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에서 편한 길만 걸을 순 없습니다. 저는 애슐리가 이번만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 간 애슐리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애슐리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개월 버티다가 결국 힘들다고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애슐리는 버텼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에 연락하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적응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업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몇 달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슐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 사업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의 시장 변화와 내부 문제로 인해 몇 개월 동안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애슐리 걱정을 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출장의 진짜 목적은 HJ그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슐리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은 성장했을까? 궁금함과 걱정이 뒤섞인 채 HJ그룹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미팅을 마치고 애슐리를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비서에게 직원들의 회의 일정을 물었더니 마침 애슐리가 들어간 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이 보이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살짝 열고 본 광경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슐리가 한국어를 섞어가며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PPT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간중간 손짓을 섞으며 강조하고 다른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고 한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행을 거부하던 애슐리 맞습니까? 제 눈앞의 애슐리는 그저 부모의 지원에 기대어 살아가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동료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당당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뒤에서 저를 지켜보던 HJ그룹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한국 회사의 빠른 속도와 협업 문화가 그녀에게 큰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애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 정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슐리는 저를 보고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서운해할까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애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한순간 그동안 걱정했던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이라도 좀 하지. 아, 미안. 처음엔 진짜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 저는 애슐리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도 걸음걸이조차 다릅니다. 엄마, 나 오늘 회식 있는데 같이 갈래? 회식? 응.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 자리야. 한국식 회식, 엄마도 한번 경험해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가끔 식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회식이 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과연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슐리는 이미 제 손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즐기면 돼.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겹살과 소주가 빠질 수 없다고 했던가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저를 동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팀원들이고 그리고 이분은 제 엄마예요. 순간 다들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애슐리 시어머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미국에서도 이런 회식 문화는 없죠?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곧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한국식 회식 문화는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상사가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직원들은 상사에게 잔을 받으며 예의를 지키는 모습. 테이블을 돌며 각자 한마디씩 건네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금세 친해지는 분위기. 애슐리는 능숙하게 소맥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한 잔 해볼래? 저는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경험해봐야지. 그날 회식 자리에서 저는 애슐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업무 문화, 직장 내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어요. 업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실수라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해내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도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애슐리 씨가 요즘 진짜 적극적이에요. 처음엔 좀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려 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애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 애슐리의 변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떠나던 날 애슐리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억지로 낯선 곳에 버려진 기분이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애슐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고 건배. 그를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한국 회사들은 정말 빨라요. 그냥 빨리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와도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해결해 나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애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프로젝트 마감일이 갑자기 앞당겨졌어요. 처음엔 다들 난감해했는데 그 순간부터 팀이 하나가 돼서 역할을 쪼개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단순히 회사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업무가 빠르면서도 사람들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챙겨주고. 엄마, 여긴 정말 팀워크가 강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동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애슐리 씨가 요즘 진짜 적극적이에요. 처음엔 좀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려 하고 있어요. 한 선배가 애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애슐리 씨 처음 왔을 때 걱정 많았어요.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외국인 직원들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어요.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애슐리와 저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애슐리는 조용히 커피를 젓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나는 너무 느렸어요. 동료들은 이미 한참 앞서 있는데 나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진짜 멘붕이 왔어요. 회의 도중에 갑자기 상사가 애슐리 씨 의견은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순간 너무 창피했고, 나는 여기서 못 버티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상하게도 팀원들이 날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못하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실수해도 같이 해결해줬어요.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애슐리는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하잖아요. 여긴 반대예요. 회사에서도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동료들끼리 서로 챙기고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좋아? 그러자 애슐리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청 좋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일을 진짜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애슐리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독립하려고 해. 한국에서 내 길을 찾고 싶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한다고? 응. 이제는 엄마의 지원 없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애슐리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배울 게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서로 도와가며 성장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건데? 우선은 지금처럼 더 배우면서 경험을 쌓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애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나 정말 진지해요. 여기서 내가 배운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처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경쟁자가 되겠네. 애슐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엄마한테 배우면서 경쟁할 거예요. 저는 애슐리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애슐리가 독립을 선언한 것도 모자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엄마. HJ그룹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식 기업, 문화와 한국의 초고속 업무 방식을 결합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의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가면서 준비할 거예요. 애슐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위기 대응 방식이 정말 대단해요. 뭔가 일이 생기면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해결하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애슐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람 간의 관계도 달라요. 서로 도와가며 성장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도 그 안에서 성장했고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니? 애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한국에서 제 길을 개척할 거예요. 여기가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애슐리의 결심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독립하기를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확고한 모습으로, 그것도 제가 있는 곳이 아닌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넌 나랑 경쟁하겠다는 거야? 저는 애슐리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애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가족도 경쟁자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내가 엄마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보자고. 애슐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쩌면 원래 한국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웃으면서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딸의 표정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애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내 힘으로 살아볼래요. 사업을 하려면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고 자본도 모아야 하고 경험도 더 쌓아야 하니까 우선 계속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반을 잡으려고요. 그럼 아직 회사를 그만두진 않는 거네. 네, 이제 막 배운 걸 실전에서 더 익히고 싶어요. 그냥 남들처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경험을 더 쌓아야 나중에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진지하게 고민한 거라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애슐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애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살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뭐가 그렇게 달랐는데? 애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애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해요. 저는 애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네. 애슐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애슐리는 더 이상 제 품 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걱정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까? 내 손을 떠나서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떠밀었다고 생각했지만 애슐리는 결국 자신의 발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나를 믿어줘도 돼요. 애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딸을 걱정하며 보냈을까. 그래, 믿어볼게. 짧지만 제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애슐리는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내가 엄마 초대할게요.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꼭 와서 봐야 해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떠나 혼자 날아갈 준비를 마친 새끼 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할게. 애슐리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오면 내가 엄마한테 한국식 회식 2차까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네. 서로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애슐리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찾았고 이제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제 막 인생의 새 장을 시작하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애슐리는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